안녕하세요. 성남시의 축제 2024 성남 페스티벌 성남 오픈마이크의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쇼하우의 그 비누방울 쇼 재밌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자리를 이탈해서 다 떠나지 않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끝나고 나서 또 버스킹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누군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협의회. 성남에서 마을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여러 팀들이 속해 있는 단체거든요. 거기 속해 있는 두 팀의 두 분이 나와서 오늘 저와 함께 성남에 얽힌 서로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중간에 성남에 대한 퀴즈가 나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맞춰주셔야 되는데 손을 들어도 제가 보일 것 같지가 않아요. 조명이 너무 세요 지금. 그래서 맞춰주시면 저희가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준비했으니까요. 이따가 퀴즈도 집중을 해주세요. 자, 두 분과 먼저 인사를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울림의 김희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으짜 온누리의 김은선입니다. 네, 라울림이라는 팀은 라디오를 하고 있는 팀. 네, 네, 라디오로 세상을 울리는 울림이라는 세상에 전하는 울림. 울림이라는 팀명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 팀입니다. 네, 그리고 으짜 온누리는요. 예, 저희 으짜 온누리는 으짜 힘내자. 으짜. 예, 온누리가 영상으로 뭐 행복한 일로 가득 차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으짜 이거 좋은데요. 오늘 저희 셋이서 으짜 해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남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저희 셋이 얘기를 할 건데 그럼 두 분은 성남에 언제부터 성남의 어느 지역에서 사셨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경님은 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성남시 분당구로 들어오게 됐는데 1998년에 들어오게 됐어요. 98년이면 언젠가요 이게? 26년 전? 나이가 살짝 나오죠. 그래서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98년에 분당 미금역 쪽으로 네네. 오셨던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은서님은 예,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해서 1년 되는 해에 바로 저는 중원구에 있는 은행 주공 아파트로 왔습니다. 네. 언제쯤이죠? 몇 년도? 2003년도요. 네. 저 나이가 나오지만 연도로 얘기해야 됩니다. 네. 2003년도에 중원구로 오셨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지금과 상당히 다를 것 같거든요. 희경님은 어때요? 1998년도에 미금역 주변은 네. 딱 네 글자로 허허벌판. 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고층 건물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뭐 유명한 회사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네. 그런 데가 아니었군요. 초록창이 있는 그런 건물들 없었고요. 주상복합 건물들 없었습니다. 아파트만 있고 주위에 네네. 큰 건물은 없던 시절이 98년. 네. 저도 2000년쯤 그 미금역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이 밭이었어요. 밭. 그렇죠. 네.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맞아요. 그러면 2003년에 중원구의 모습은 어땠나요? 네, 그럼 저희 중원구가 좀 괜찮았나요? 저는 2003년도에 이사 왔을 적에 은행 주공 아파트가 굉장히 큰 서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대단지였거든요. 그랬군요. 그리고 신흥주공하고 이 구도심에 쌍벽을 이루는 큰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와, 그러면 대도시로 이루어진 네. 은행동이 네. 그랬었다. 그러면 처음 이사 왔을 때 은서님은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성남이 물가가 싸다. 그래서 왔다. 네네. 네. 저희 처음 이사 올 적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서 성남이 정말 물가도 싸고 애들 키우기 딱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물가는 제가 느끼기에 그닥 싼지 잘 모르겠고요. 아이들 키우기는 정말 좋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은행동 쪽이 오히려 아이들 키우기엔 자연과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네네. 해요. 저희 은행주공이 바로 뒤에 남한산성이 있었고 또 이렇게 돌아서면 세이브존을 중심으로 본도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문화센터 다니고 또 아이들 데리고 남한산성 유원지로 놀러 다니고 산으로 올라가고 했는데
한 번은 남한산수 유원지에 갔는데 막 남생이들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남생이? 예, 자라하고 비슷한 아, 거북이 비슷한 네네. 예, 남생이들이 몇 마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것만 쫓아다니느라고 유치원 갔다 오면 놀러 가자. 유치원 갔다 오면 놀러 가자. 그거 해서 보러 정말 가야 된다고. 몇 달을 남생이 보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지금은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허허벌판이던 그 미금역주의가 지금은 어떻죠? 제가 그곳이 허벌판이어서 그곳에서 도로 주행을 하면서 면허를 아. 땄었거든요. 네네. 그곳에서 면허를 땄던 곳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초록창 그 건물을 비롯해서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그 주상복합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합 그 이제 그 복잡한 곳이 됐고 그렇죠. 거기에 네. 이제 그러니까 학교들이 다 이제 생기면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일기 신도시의 네. 그 선도지구로 지정이 가장 그 그렇군요. 유력한 곳이라고 하면서 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죽전과 용인 이제 그 밑에 쪽으로도 굉장히 남쪽이 많은 조금, 곳이 네. 번화하면서 이 미금역 일대가 그곳들을 잇는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굉장히 많이 번화한 곳이 됐죠. 그래서 정말 그 98년의 미금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어서 거기가 맞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말 많이 달라진 곳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에 비하면 은행동은 어때요? 지금 은행동 쪽은 남한산선 밑에 도로공사가 지금 거의 20년 넘게 진행되면서 별 변화가 없는 듯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주택단지였던 곳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 네. 아파트로 한 동 한 동 변하면서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금강 1동의 한 90%를 차지하는 그랑매종이라는 대단지가 5,300세대가 5,300세대. 예, 아. 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꾸 하나씩 변해가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변화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사 왔을 때 너무 이 주택 단지 좁은 골목 이런 데를 아이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친구네 집 아예 친구네 집 놀러 다니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나 대형 빌라 단지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쾌적해져서 좋긴 하지만 자연이 많이 사라져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때 추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은서님이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아기 어렸을 때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네, 저희 이제 아이 어렸을 때는 제가 일을 안 하면서 특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아이 위주로 또 아이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잖아요, 성남이. 그러니까 그리고 8호선도 개통된 지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8호선 타고 잠실 롯데백화점 가서 맨날 분수 보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만 벗어나면 에버랜드 가깝고 서울대공원 가깝고 예. 차 있는 친구들이 저희 중원구 보건소에서 베이비 마사지를 하면서 엄마들끼리 모임을 했는데 아기 친구 엄마들. 예, 네. 애기 친구들 엄마들 하고 같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놀이동산을 가면서 차 있는 친구가 딱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 애기 엄마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예, 네. 놀러 다니고 뭐 예. 아이들도 좋았겠지만 엄마들이 더 놀러 다니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마들끼리 아이들은 놀고 갖다 놓으면 자기들끼리 노니까 저희들끼리 네.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성남이 참 교통적으로 위치적으로 좋아요. 서울과 비교적 가깝고 네. 또 그 야외 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좀 가깝고 네. 또 굳이 나가지 않아도 자연과 친화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구대학교 식물원 얘기도 해주셨어요. 저 네, 재밌었거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성남의 대표적인 학교가 신구대학교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핸드폰, 뭐 인터넷 검색이 자유롭지 않는 시대였는데 신구대에 식물원이 있대요. 아이들 데리고 꼭 구경 가야지 하고 봄에 신구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건물만 있고 대학생들만 왔다 갔다 하고 대학생들에게 신구대 식물원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좀
조금 나이 드신 분, 직원 같은 분께 여쭤보니까 신구대 식물은 여기서 아주 멀대요. 성남 저 반대쪽에 있대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신구대 식물원과 신구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학생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신구대학교 식물원은 수정구 상적동에 있고 신구대학교는 중원구 금광 2동에 있는데 금광 2동에 가서 네. 식물원을 찾으신 거죠. 네네. 처음 이사 왔을 때. 네.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 다니기가 좀 번거롭기도 했지만 또 그 나름의 추억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경님은 도로 연수 그 아까 허허벌판 길에서 받으셨다고. 저는 그리고 분당에 이사 와서 굉장히 좋았던 게 분당 내에 녹지들이 굉장히 많고 공원들이 많아서 저도 아이 키울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중앙공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94년에 중앙공원이 있어서 제가 이사를 왔을 땐 사실 중앙공원밖에 없었어요. 네. 이사 오고 나서 율동공원이 개장을 했고, 그래서 율동공원에 이렇게 지금처럼 나무가 울창하지 않았고요. 갓 심겨진 나무들이 커가는 모습을 그랬군요. 같이 보면서 이제 율동공원이 오. 지금처럼 나무가 울창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이 자벌드 같은 이제 시설들이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성남 시청도 이전을 했고, 또 그래서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시장실 견학도 가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분당구청의 잔디밭에서 때가 되면 항상 행사들이 있어서 아이들과 그런 행사들, 학교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그런 그 잔디밭을 누리는 네. 그런 호사도 좀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과 이 학부모로서 부모로서 아이들과 같이 성장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짜 이 분당으로 이사 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좋은 성남에 대한 기억은, 그래서 항상 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각박하고 막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조금 여유롭고 좀 한적하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을 나가면 좀 약간 반나절이 좀 지나면 힘들어요. 피곤하다. 이제. 네. 아마 성남 사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저도 친구가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면 서울까지 여기가 훨씬 좋은데 너네들이 이곳으로 오면 안 되겠니?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여유로운 느낌이 확실히 들죠. 제가 처음 성남에 왔을 때만 해도 정말 터널을 딱 지나면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다른 그런 느낌 그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 편안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숨이 좀 쉬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숨이 네, 쉬어진다. 그런 느낌이 저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 은서님도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어요? 예, 지금도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었던 체험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반딧불이 체험 여름에 네. 맹산 자연생태학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마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서 율동공원 뒤쪽에 있는 산속에 대도사라고 절이 있거든요. 네. 그 절 뒤편으로 가서 요 정도 한 그쵸? 7시, 어두워졌을 6시 때? 반, 7시 요 정도 되면 반딧불이를 봤는데 정말 너무 환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것 말고도 뭐 여러 축제 행사들이 1월 달에 뭐 대보름 축제부터 해서 12월 달에 송년활이랑 뭐 이런 것까지 뭐 계절마다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성남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 가서 막 무슨 자원봉사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미꾸라지뿐이 아니라 뭐 요만한 정말 손바닥만한 큰 물고기를 직접 애들이 만져보게 하여서 네. 저희 큰애는 물릴까봐 겁내하는데 둘째는 좀 한 5살, 6살밖에 안 되는 애였을 때거든요. 뭐 겁도 너무 잘 없이 막 잡아. 잡아서 저도 네. 막 놀라고 했었는데 정말 행사 체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성남시청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성남시청이 예전에는 그곳에 있지 않았잖아요. 네, 수정구 태평동에 있었는데 그 성남시청이 지금은 중원구 여수동으로 2009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 예전 시청사에 대한 추억도 있으시다고요? 네네. 저희 아이들하고 시청에서 행사하고 이럴 때 아니면은 뭐 서류 때려 갈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신흥동이 있으니까 태평동 그 태평역에서부터 산성역까지 대로가 있잖아요. 그 대로에서 이제 버스를 내리면
저 위에 언덕 위에 너무 높은 시청이 거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 손잡고 막 아니면은 업고 가는데 너무 언덕 고바이고 계단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시청이야 뭐 이쪽으로 네. 이사 오고 거기가 이제 성남 아트리움 공연장이 있잖아요. 성남 문화재단 네. 예. 네, 거기 아트리움을 찾아가려고 보니까 예전보다 계단도 더 적어진 것 같고, 그리고 계단이 이제 바닥 분수로 해서 여름에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있어서 아, 참 너무 좋아졌네요. 네, 괜찮고 제 생각에 언덕도 좀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시지 않을까.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을 해주세요. 근데 손 드시는 게 제가 안 보여서 혹시 저쪽 그 기계 부스에서는 보이시나요?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실까요? 어떤가요? 보이실 것 같아요? 보이신데요? 네, 보이신데요. 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손을 들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정답 이렇게 외쳐 주셔야 됩니다. 태평동 옛 시청 자리에 시립공공병원이 들어섰잖아요. 지금 아트리움도 얘기해 주셨지만 시립공공병원도 들어섰습니다. 태평동 구시청사 자리에 들어선 성남시의 시립공공병원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제일 정답 여기 외치셨나요? 어디요? 제일 앞에 지금 제일 앞에 두 손 흔드시는 분. 네. 네. 네, 네, 성남시 의료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기계 보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여기 작은 부스로 선물이지만 기념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신청사 어때요? 희경님은? 지금 신청사 너무 훌륭하죠. 외관상으로도 훌륭하고 저는 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곳곳에 좀 여유 공간들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뭐 정원들도 좀 잘 꾸며 놓은 것 같고 가장자리들 그리고 내부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저는 그게 좀 시민들을 배려한 공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좀 마음에 들고 또 견학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죠. 좀 네.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좀 둘러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그래도 시민들을 좀 배려한 공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네, 제일 꼭대기층이었나 북카페 있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성남시청의 음악 분수 여름에 하는 것도 참 좋았고요. 네. 영화 상영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 북카페를 정말 잘 이용했거든요. 네. 아이들 책 읽고 있고 저희는 이제 독서 소모임을 북카페 옆에서 이제 좋은 쾌적한 공간에서 소모임도 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차츰 그 북카페 소모임 공간은 조용히 이제 도서관처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소모임 공간은 못하게 됐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잘 안 가는데 요즘은 도서관 역할을 많이 하러 성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성남 문화재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퀴즈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귀 쫑긋 해주시고요. 성남 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공연 많이 보셨다고요, 은서님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성남 문화재단에서 좋은 공연 정말 저렴하면서도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공연들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기획 공연들도 많이 있는데 금난세 지휘자님께서 성남 시립 교향악단을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립 교향악단 정기 공연을 정말 저렴하게 여러 번 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지휘하시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친근감 있게 하시고 굉장히 오케스트라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서 엊그저께 드론 쇼 하면서도 10월 6일 날 금난세 맞아요. 지휘자님 오케스트라 공연과 하셨는데 함께 너무 볼 수 있었죠. 그런 분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성남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희경님은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마티네 콘서트 마티네 콘서트. 네, 오전에 그 마티네 콘서트에서 와인을 네, 정말 맞아요. 이렇게 선사해서 그 오전에 분위기 있게 그런 콘서트를 할 때 굉장히 정말 색다르면서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성남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만원의 행복처럼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지만 수준 높은 퀄리티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계속되는 공연들이 정규 공연으로 계속된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속 가능한 유지하면 공연이면 좋겠다. 네, 좋겠다. 음. 성남문화재단에서 좀 계속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는 그런 공연들입니다. 네, 저희가 성남문화재단과 관련된 추억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은서님이 좀 내주시겠어요? 자, 네. 퀴즈입니다. 저희 성남 마을미디어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남 미디어 센터도 성남 아트센터, 성남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데요. 성남 문화재단은 그럼 언제 생겼을까요? 몇 년도에 생겼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손 드신 거 아닌가요? 아니, 사진 찍으셨나 봐요. 성남문화재단이 네. 저 뒤에 지금 아, 손 흔들고 네네네네. 계시네요. 저 뒤에 계신 분, 제 정면으로 뒤에 계신 분인데 성남문화재단은 몇 년도에 생겼을까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맞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네, 2004년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네. 네, 네, 정답입니다. 맞게 얘기하신 2004년도에 생겼어요.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로 20주년. 네. 성남문화재단이 벌써 20주년이 됐어요. 성남 아트센터도 있고 미디어 센터도 있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아트리움도 그 안에 같이 있죠. 근데 문화재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파크 콘서트인 것 같아요. 네, 한 정말 번쯤은 좋아. 다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네. 올해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올해 5번 중에 4번을 갔습니다. 조금 와, 대단하신데요. 취재차 가기도 했지만요. 아니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제는 못 가겠더라고요. 네. 근데 자리 잡고 하려면 전날부터 텐트 치고 요즘은 주무셔야 돼요. 정말요. 노숙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도 정말 좋은 공연들이 너무 많았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6학년 때 네. 세븐틴이라고 갓 아니고 한 세븐틴. 신생 2, 3년 되는 세븐틴 그룹이 저희 파크 콘서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침 먹자마자 8시부터 가서 돗자리 켜고 네. 공연을 봤던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아침에 그 시간에 그쵸. 가셨으면 네네. 가능하셨네요. 음. 요즘은 뭐 불가능하죠. 1시에 가도 전날 가셔야 돼요. 네. 전날. 지난번에 갔을 적에는 외국 분들이 그렇게 일본어를 쓰시고 중국어를 아. 쓰시고 이런 외국 분들과 노란 머리에 이런 외국 분들이 계시는데 그 노란 머리 외국 분이 서양에서 오신 남자친구랑 분들 네. 새벽 6시 반에 왔다고. 새벽 예. 6시 반. 네네. 그래서 공연을 보기 이제 위해서. 잔디석에 앉았고요. 네. 그 앞에 계단석이 있는 앞쪽으로 예, 또 앞쪽 계단석이 계단석은요. 있잖아요. 거의 밤샘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계단석이 400석이고 네. 잔디석이 8,000석이거든요. 네, 아, 맞아요. 네. 근데 진짜 계단석의 번호표 근데 그 번호표를 나눠 주는 게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예요. 네네. 근데 그 10시에 나눠 주는 표를 받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줄을 그런 서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10시부터 나눠 주는 표를 받는 것도 1시까지 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전날부터 줄을 쓰셔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나눠주는 표도 1시까지 기다려야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인기가 대단한. 네네. 네, 저희가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짧게 진행을 그렇군요. 해볼까요? 준비한 네네. 거. 먼저 벌써? 대중교통에 대한 추억도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저는 2000년에 분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올 때 분당선이 수서에서 갈아타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같은 색깔로 표시가 돼 있어서 앉아 있으면 그냥 분당까지 쭉 갈 수 있어, 오리까지 쭉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당시 마지막 역이 색이면 오리였어요. 어떤 3호선하고 네, 같은 3호선, 색이요? 네. 주황색. 아, 네네. 네. 저는 98년도 들어왔을 때 그 지금 백화점들에서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버스보다 셔틀버스를 타고 외출들을 했던 많이 기억들이 돌아다녔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 셔틀버스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네, 여기서 대중교통에 관한 퀴즈 이번에 희경님이 아, 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관련된 맞아요. 퀴즈입니다. GTA A 라인 개통이 있어서 완전히 새로 신설된 역이 있습니다. 네, GTX 저희가 A 라인. 네, 네. 판교역과 임해역 사이에 올해 신설된 이 역의 이름은 네. 무엇일까요? 요 앞에 분이 먼저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역이 새로 생겼죠? 저는 제가 타는 버스가 서현역이 종점이었는데 어느 날 이젠 여기가 종점이 아닙니다. 성남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남역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두 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주 짧게 성남에 살아서 좋은 이유 우리 한 가지씩만 해볼까요? 성남에 살아서 좋은 이유. 성남은 모란 본 도심 그리고 분당 판교,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아우르는 도시인 것 같아서 전 성남 시민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희경님이었고요. 은서님은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살아보고 여기도 오래 살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고향은 지방이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성남에 정말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많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도 정말 많고 공원에 또 맨발로 걷는 황토길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성남시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찾아서 누리면은 전 정말 아이들하고 많이 누렸거든요. 찾아서 누리면 저렴하고 질 높은 거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남한산성 밑이라 가까이 있어서 자연도 쉽게 탄천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도시. 네, 오늘 김희경님 그리고 김은선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시 30분부터 모란 놀이터 노을팀의 통기타 무대가 이곳에서 진행이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오픈 마이크는 내일도 진행돼요.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성남 미디어 센터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도 성남 페스티벌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울린 김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